자, 반갑습니다. 종쌤입니다. 여러분, 이제 11번부터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부터 찾아보면 여기가 are unprepared라고 돼 있고 for 전치사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로 주어. 근데 그 주어를 꾸며주는 게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꾸며주는 말에서 논리를 잡겠다고 앞에서 얘기했으니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firms들이 있는데 걔네가 글로벌 마켓에 참여, 안함, 거부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unprepared거든요. 얘 때문에 그냥 그 가혹한 경쟁이 아니라 때문에 할 수 없다. 경쟁을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해외와의. 됐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회사들이요. 이 글로벌 마켓에 참여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와 이런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마치 이것은 A를 안 하면 B를 못한다처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해야 한다 논리가 있다 그랬죠? A 해야만 B 할 수 있다라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글로벌 마켓에 참여를 거부하면 경쟁 불가라는 얘기는 참여를 해야만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원인과 결과를 지금처럼 봤다라는 거 안 한다. 그러면 unprepared 결과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1번.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통 영어를 배우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막 이러면서 뭐뭐 하기 위해 목적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은 결과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목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편입의 목적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편입이라는 걸 통해 이루고 싶은 결과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하기 위해라고 읽으라고 듣는 그 목적의 표현은 전부 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결과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바라볼 때는 solve problems가 결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원인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처럼 되는 과정에서 또 이번엔 before라는 엄청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전 여러분들이 이 before 뜻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전에 후에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게 싫을 뿐이지. 여러분, 보통 우리가 before는 전에 이거는 후에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before랑 after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before랑 after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가 생긴다라는 건 그렇다는 건 여러분 before부터 볼게요. 제가 그 전에라는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야, 놀러 가기 전에 공부해. 그러면 그걸 듣는 저는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놀러 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후에 놀러 가라는 거구나. 맞나요? 그럼 이거를 영어로 쓰면 공부해 before 놀러 가기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공부해가 먼저고 그 다음 놀러 가라는 얘기죠. 이 먼저와 나중의 개념이 돼요. 그럼 여기가 먼저 발생한 사건이고 여기가 나중이 되는 거죠. 그 먼저랑 나중의 관계는 시간의 순서가 긴밀하게 연결되면 인과관계가 되는 거고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라고 써 있는 얘는 반대겠죠.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이겠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전해라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됩니다. 됐죠? his own 뒤에는요 원래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명사가 없다는 건 앞에 명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먼저, 여기가 나중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토론 그룹 리더가 멤버들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잘 하나하나 말하면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사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예를 들어 여기가 명사 투부정사로 돼 있으면요 이런 원리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A가 있으면요 결국 그냥 요 A가 이거 하냐 못하냐가 됩니다. 그걸 얘가 결정하고 예를 들어 이 명사가 difficulty가 된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 명사가 ability가 된다. 그럼 투부정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chance가 돼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멤버들에게 먼저 제안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제안을 해야만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토론 그룹의 리더라면 먼저 그룹 멤버들이 제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제안을 해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먼저 제안하고 그 다음 자기 제안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립해 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게 12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으로 또 가볼게요. 13번은 여기 첫 문장에서 또 재밌는 거 할 게 있는데 attribute거든요. 자, 보통 제가 투명사는 결과라고 했죠. 근데 투명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attribute, ascribe, A to B. 보통 이거를 수거랍식어 외울 때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말이 뭔 뜻이죠? B가 원인, A가 결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trace A to B예요. 실제로 그럼 얘는 A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B까지 간다. B가 그 시작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B가 원인, A가 결과가 됩니다. 또 O A to B도 있어요. 이것도 B가 원인, A가 결과가 됩니다. 자, 이거를 능동 형태로 쓰면, 그러니까 자동사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B가 원인, 주어가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 이거 O 같은 거를 그냥 빚지다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는 owing to를 또 알거든요. 많은 분들이 owing to는 또 때문에라고 외워요. 그죠? 이거는 때문에라고 외우고 여기를 원인이라고 알면서 얘는 빚지다라고 읽으니까 얘가 원인인 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냥 오후에다가 ing를 붙이면 오용이거든요. 얘를 떼보더라고 하고 얘를 빚지더라고 하고 거기다가 얘가 원인인 것도 모르는 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써있는 거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논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저 형태를 또 위에 두 개의 형태를 수동태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또 이것도 B가 원인, 주어가 결과고 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도 B가 원인, 주어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들을 여러분이 명확히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원인 그리고 얘가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 하는 거냐? 노력 부족 때문에 학생들은 실패함 이렇게 한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글의 논리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글이라는 건 A 때문에 B가 된다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 B를 결과가 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중간 논리라고 부르게 돼요. 쉬운 말로 해보면요. 자, 친구가 전화가 와서 나 그 사람 좋아해. 그 사람 착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아, 착해서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죠. 그럼 얘를 원인으로 보고 얘를 결과라고 봤네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다음 문장은 앞의 문장의 결과의 원인을 보여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음 문장에 그 사람 좋아해서 나 모든 걸 포기했어. 이러면 이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나왔죠. 이런 걸 결과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간 논리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주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과의 결과가 나오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한 이유가 주제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그를 결과 중심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논리를 저한테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얘기가 첫 번째 문장 얘기를 그대로 갖다 써놨죠. 그럼 여기 부분이 뭐가 될까요? 결과의 결과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음 문장에 지금 노력 부족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가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이 죄책감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과의 결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중간 논리라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노력 부족이라고 하는지 어떤 식으로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는지 이게 중간 논리가 되는 거고 그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되면 이렇게 결과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패턴이 바로 이 결과의 결과가 될 겁니다. 나중에 독해 들어가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됐죠?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3번은 노력 부족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애들이 죄책감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오늘 요 강의는 또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좀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또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